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불거진 무효표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낙연 캠프 쪽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치개혁 비전위원장 맡고 계신 김종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이 경선 표 계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먼저 그 3차 국민투표에서 62%가 넘는 압도적인 표 이낙연 후보께 갔는데 이것부터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예. 그 3차 선거인단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약간 이제 좀 중간층에 가까운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차, 2차, 3차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선 초반에는 좀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중도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이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했던 시점이 이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하고 좀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중간층 지지층이나 아니면 호남 지지층 중에 3차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조직적으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켰다 이거는 좀 무리고요. 왜냐하면 30만이나 되기 때문에 뭐 조직에서 1, 2만 정도 많이 이제 참여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이 바뀔 정도는 아니니까 조직보다는 그런 흐름들이 이낙연 후보에게 좀 가까운 그런 선거인단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결정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그 상황이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이거 민주당 전체가 이대로 가면 좀 위험하겠다.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이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효표 처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이 당원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 바로 잡아서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이 이제 부분을 당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한테 좀 간결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그 쟁점 이전에 전혀 잘못된 지금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게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된다. 당원 당규가 잘못돼 있어서 고치자고 주장하는 거다. 아직도 이렇게 왜곡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원 당규가 좀 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당원 당규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게 잘못 해석됐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지. 이걸 고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미 이제 경기가 벌어졌는데 뭐 룰을 고치자고 하냐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해요. 그건 거의 마타도 수준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현재 있는 당원 당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9조 1항에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 이 규정이 이제 핵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사퇴한 자의 후보는 무효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선거를 한날 한시에 해버리면 간단해요. 사퇴한 사람의 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지금 한 두 달에 걸쳐서 투표를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사퇴하지 않았을 때 받은 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퇴하고 난 다음에 받은 표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사퇴하지 않았을 때 받은 표는 이미 유효 투표라고 확정이 돼서 공표가 된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득표를
합산하지 않은 거죠. 왜? 후보자가 사퇴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득표를 합산하지 않는 거는 합리적인데 이때 이미 이분들을 찍은 사람들, 그건 다 유효 투표라고 결정 난 거예요. 공표된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의 투표 참여까지 다 무효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거는 사퇴한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예. 이 문구에 안 맞는 거죠. 왜? 그 정세균, 김두관 두 분이 사퇴하지 않았을 때 받은 표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유효라고 국민들 앞에 공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까지 무효로 소급해서 간주하는 것은 예. 이 그 특별당국 59조 1항에 위배된다는 거죠. 네. 해석이 잘못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중앙당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좀 어떻게 선관위에 됩니까? 됐습니다. 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일단 선관위원장은 네. 일단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됐으니 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종합해 보면 논의에 예. 다르지 않다, 네네.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 네. 자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 했을 때 이 사퇴한 후보자의 표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하니까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는 사퇴하기 이전의 표는 예. 이거 투표 참여까지 이거 무효화시키는 거는 이건 확대 해석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쪽 이제 당에서는 선관위에서는 예. 사퇴하게 되면 그 전까지 다 합해서 다 무효화시킨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서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당은 어떻게 이제 당원 단계에 정해놨냐면 예. 유권 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네. 그 선관위원 당대표가 아닙니다. 예.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은 뭐냐면 예.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에서 지금 선관위 주장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예. 당무위원회를 열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원 단계에 나온 유권 해석 기관에서 유권 해석으로 최종 절차를 밟아줘야 예. 이게 기본적으로 결론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네. 뭐 승복을 하든지 말든지 판단할 거 아니냐. 예. 근데 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시간이 급하니까 그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당무위의 결정을 최고위원회 위임을 해놨습니다. 예, 예. 빨리빨리 결정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예. 최고위. 그리고 최고위는 또 이 네. 결정을 대표한테 위임을 해놨어요. 예. 아하, 그래서 예. 지금 당무위 결정을 네. 그냥 최고위나 당 대표가 대신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 당무위를 안 열어도 예.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예. 이거는 뭐 선관위 의견이 맞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거의 효율적인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임을 해놨는데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당무위에서 네. 그 당원 당규상 당무위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예요. 네. 이런 업무는 당무위를 우리가 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이건 당연히 원칙대로 당무위를 열어서 네.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이 반대하는 사람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예. 이 당무위를 안 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당무위라고 하는 게 지금 만약에 뭐 표 계산까지 해본다면 네. 어떻게 보더라도 당 대표가 임명을 많이 하는 당무위입니다. 당 대표한테 유리한 당무위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제일 최선책인데 예. 원팀으로 가고 우리 당을 통합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안인데 예. 저는 일단 결론과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절차라도 당원 단계에 나온 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예. 당무위 열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당위원회 소집해서 열어서 이걸 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원래 결선일이 14일,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결선일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원래 예. 열렸다는 만약에 이제 얘기예요? 결선 투표가 결정이 되면 네.
선관위에서 임의로 예.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당무위원회 소집 언제 빨리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결선 10월 10일 전당대회에서 네네. 일단 당선자 발표를 선관위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의 신청을 바로 그 당일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한 3, 4일 안에 당무위를 긴급 소집해서 예.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의 차이에 여기에 이제 그 반발이 있으니 이견이 예. 있으니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무위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 3, 4일 아니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정민 의원님 이게 네. 당무위원회 소집돼서 거기에서도 네. 뭐 이를테면 이번에 이의 제기하신 거 이걸 인정 안 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가정할 필요 없는데 저는 당연히 예. 당무위가 열리면 이거 토론을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꼼꼼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거 판단하거나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 이 토론해보면 이거 당연히 유효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무위를 열면 당연히 이거 유효 투표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예. 이런 결론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인터뷰 마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서른 의원께서요. 네. 이재명 후보가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본선에 올라간다면 뭐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른 네. 방송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김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전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원팀을 만들고 노력을 하면 되죠. 아직 예. 누가 끝난 상황도 아닌데 네네. 우리의 이 원팀 노력이 실패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 우리 원팀을 만들 수 있고 예. 그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원팀을 만드는 길이냐. 예. 근데 어떤 길이 됐든 우리는 원팀을 만드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서 예.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